집에서 공짜로 영어 실력을 늘리고 싶다면 앞으로 말해드릴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영어 학원을 알아봤습니다. 결제도 했고요. 이제 학원 열심히 다니면서 영어 실력 늘겠다는 기대감도 듭니다. 근데요, 이상하게 영어 실력이 잘 안 늡니다. 왜일까요? 퇴근하고 나니 쉬고 싶어서 학원에 안 가게 됩니다. 아픈 날에는 쉬어야 하고요. 막상 다시 영어 학원에 등록을 하자니 지갑 사정이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요, 똑같이 학원에 안 나가는데도 영어 실력이 마구마구 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요? 운이 더 좋아서? 그냥 머리가 좋아서? 딱 한 가지를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고 빠르게 방구석에서 영어를 잘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딱 한 가지가 핵심입니다. 바로 노출입니다. 영어를 공부하지 말고 영어에 계속 노출되는 겁니다. 영어가 빨리 느는 사람들은 학원을 더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출근할 때, 핸드폰 할 때, 취미 활동할 때에 영어에 계속 노출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과연 잘하고 있나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 표현 아는데? 하는 순간이 옵니다. 영어 실력이 갑자기 는 게 아니라 매일 쌓인 시간이 한꺼번에 터지는 겁니다. 하지만 무작정 영어를 틀어놓기만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돈 안 들이고 영어 실력을 확실히 늘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소개해드릴 구체적인 방법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니 끝까지 시청하면 좋을 거예요. 제가 항상 외국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를 실제로 증명한 분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강연 프로그램 테드에서 빅토리아 오비아겔리라는 분이 여러 언어를 독학으로 마스터했는데요. 자신의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프랑스어와 독일어를 몇 년 동안 학원과 교재로 공부했지만 정작 간단한 대화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접근했습니다. 좋아하는 한국 음악을 듣고 유튜브를 보고 원어민들이 실제 사용하는 콘텐츠를 계속 접했습니다. 그 결과 2년 반 만에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게 되었고 이후 중국어도 같은 방식으로 익혔습니다. 그분이 강조한 핵심은 한 가지였습니다. 외국어는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습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기본 어휘나 문법 정도는 공부를 해야겠지만 그 이후에는 문법만 주구장창 공부하는 대신에 내 수준보다 조금 어려운 영어에 계속 노출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노출되다 보면 우리 뇌가 패턴을 익히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들리지 않았던 외국어가 자연스럽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뇌는 반복해서 들리는 소리와 표현을 스스로 익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가 빨리 느는 사람들은 영화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쇼츠를 보고 내가 원래 즐기던 콘텐츠를 영어로 바꾸기만 해도 영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영어 실력을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느냐가 아니라 내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영어에 얼마나 자주 노출되었느냐입니다. 테드의 사례는 외국어 교육 이론의 대가인 크라센의 이해 가능한 입력, comprehensible input 및 인지 심리학의 암시적 학습, implicit learning, 모국어 습득 이론, first language acquisition이 모두 녹아든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이고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방법, 값싼 방법들을 여러 가지 소개해 드릴 테니 마음에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첫 번째는 유튜브를 영어로 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뉴스나 어려운 강의를 보지 않아도 돼요. 평소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영어로 보세요. 게임을 좋아하면 게임 유튜브, 요리를 좋아하면 요리 영상, 운동을 좋아하면 운동 채널. 여기에는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관심 있는 주제라면 영어가 조금 안 들려도 끝까지 보게 됩니다. 둘째,
내가 편한 주제이기 때문에 영어와도 친숙해질 수 있어요. 셋째, 내가 잘 아는 주제이기 때문에 영어가 안 들려도 무슨 의미인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노출된 영어 표현들을 실제 상황 속에서 습득하게 된다면 더욱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돼요. 또한 어떤 맥락에서 써야 하는지도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를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영어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거의 모든 자료를 인터넷으로 접할 수 있어요. 영어 초보라면 미국의 초등학생들을 위한 TV 프로그램인 세스미 스트리트, 아니면 영어 교육용 사이트인 VOA Learning English, 아니면 BBC Learning English를 추천드립니다. PDF나 오디오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도 있어서 모르는 내용은 그거 GPT에게 물어봐도 괜찮습니다. 여태까지는 청각 자료를 말씀드렸는데요. 영어를 텍스트로 보고 싶다면 영어 원서를 활용해 볼 수가 있고, 아니면 원어민 표현들이 많이 있는 책, 표현집 등을 활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일상 속에서 노출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내가 자주 사용하는 앱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구글, 네이버 이메일, 유튜브, 토스 등등 있겠죠? 이 앱들은 내가 자주 사용해서 익숙한 앱이라 전혀 이해 안 가는 내용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언어 설정해서 영어로 바꿔줍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알고 있던 한국어 표현들을 영어로 새롭게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여태까지 세 가지 방식을 알아보았는데요. 결국 영어 실력은 복잡한 문법을 얼마나 많이 외웠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영어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었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처음에는 다 안 들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이해하려고 애쓰는 그 시간이 쌓이는 겁니다. 오늘 당장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튜브 하나만 영어로 바꿔도 충분합니다. 좋아하는 영상 하나, 익숙한 앱 하나, 그걸 영어로 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작은 변화가 쌓여 몇 달 뒤에는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영어 학원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영어와 함께 있는 시간을 바꾸는 것,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